어젯밤까지만 해도 입원 권유를 받으시다가 끝까지 본인 의지로 단식 중단 안 하겠다 하시다가 지금 의식이 없으신 상태가 돼서 아침에 부랴부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 뭐 안에서 입원 조치에서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구명 조치를 받겠지만 아마도 그 조치만 받고 단식은 계속해서 강행할 것으로 지금 그 주변 분들의 의지를 보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갔다 단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단식 뭐 수액이라든지 이런 응급적인 처리를 드시겠지만 아마 뭐 섭식이라든지 이게 음식을 드시는 행위 자체는 안 하고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이러한 단식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 대통령식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요런 식으로 야지를 놓으면서 쉽게 말해서 지금에 있는 단식 상황을 개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지점도 매우 큽니다만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이른바 그 분란 세력들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 막 떠밀려서 그런 느낌도 좀 있지만 강력한 행동으로 대신 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요. 어떤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 등의 그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그 얘기들 이제 지난 주말에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린 게 당내 그 보고서였잖아요. KBS에서 입수한. KBS에서 입주한 보고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가짜 뉴스다. 그런 거 없다라고 입장을 냈지만 실제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내에서 만들어졌든 당 외에서 만들어졌든 아직까지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보고서가 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급하게 발표한 이게 가짜 뉴스다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건이 돌았다는 건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자들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재명 대표 구속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계신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오늘 7시 한 20분 정도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은 출근하자마자 9시 7분이에요. 이 속보를 보면 9시 7분에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한다.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으로 라고 기사를 낸 겁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빠르면 수요일쯤에 체포동의안 관련한 청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동훈 의원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차고 넘치는 듯한 증거가 있다. 지가 뭘 안다고?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는 돈소리가 녹음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니 웃긴 게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조차 돈을 받았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거를 제3제 뇌물죄로. 그러니까 알아서 쌍방울이 이재명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자체가 뇌물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면 제3자 뇌물죄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3자 뇌물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말하자면 요거는 그냥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 사안은 백현동 건으로 묶어가지고 그걸로 아마 병 앞에서 조서를 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도 안 돼.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려면
이번 주 중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한 강행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쓰러지니까 한 것 같아. 왜냐면 쓰러졌다고만 나가면 온 뉴스가 다 이재명이 쓰러졌다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면 또 뭐 이게 바뀌는 거 아니야, 뉴스가. 이재명으로 치면. 결국 이게 범죄자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이나 박광호프 같은 놈들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결을 시킬 거냐,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킬 거냐라는 쪽에서 이제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문제는 박광호프가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그 수박들, 초선 의원들, 이른바 박광호프를 뽑아줬던 인원들을 한 120명으로 지들이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비명계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박광원 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당 안에서도 기존에 있는 민주 4.0이나 아니면 이쪽 아니면 이재명 쪽으로 붙을까? 누가 당권을 쥐고 누가 더 공천에 유리할까를 간보던 비명계들이 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만에 하나 이게 가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바로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서 버림받는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거 가결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중간에 태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보고서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상관없이 이걸 가결시키려고 하던 민주당 안의 수박 무리들이 굉장히 큰 이 일종의 지지세의 탈락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만일에 이거를 부결이 되게 되면 그 여파를 우리들이 단독으로 독박을 쓰는구나 라는 그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가결을 지들이 아니라 부결을 지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일종의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관련된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고 퇴장함으로써 정족수인 150석을 맞춰주지 말자라는 쪽에 의견을 맞추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강원이 아무리 들어와서 표결을 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결에 참석할 사람들은 이거 참석하면 내가 부표를 던져도 맞아 반대표를 던져도 이거 오해 산다. 라는 생각에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쪽으로 방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시도해봐야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거 자체는. 문제는 이걸 갖고 이제 언론들이 방탄을 했네, 어쩌네, 이 지랄 같은 프레임을 펼칠 건데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부터 비명계 안에서도 이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갖고 무조건 가야 된다. 선거까지 가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만일에 뭐 체포안이 동의되고 이게 돼갖고 혹시 검찰에서 내가지고 이게 법원에서 받아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뭐 재판은 1, 2년 안에 안 끝날 테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옥중 공천이라도 감행을 할 각오이기 때문에 이상 더 이재명을 흔들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구속 못 시켜요. 당연히 못 지키지. 아무리 이놈의 정권이라도 이거는 못 시켜. 그냥 네. 재판을 하라고. 왜 굳이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도대체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망신주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이재명이 피해가고 있다라는 망신주기를 위해서 심지어 단식하고 있는데 화장실 변기에다 도시락 싸간 사진을 옛날 사진을 올려가지고 가짜뉴스. 가짜뉴스로 이거 먹고 김혜기 들고 나간다. 이런 개소리 가짜뉴스까지 퍼뜨렸어요. 이런 게 진짜로 징계받아야 될 언론이거든. 그런 게 돌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대표 현재 그 병원 가서 다음 후속 보도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
생각에 뭐 건강 상황이나 이런 건 해봐야 이제 오후가 돼야 오후 시간이 돼야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뭐 가짜뉴스가 있는데 이런 거 뭐 어디 돈대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락이 있고 화장실에 여기 차려놓고 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동아일보 2014년 기사입니다. 이 새끼들아 그냥 직접 니들이 연출해서 찍는 성이라도 좀 보여라. 어? 근데 이 찍대는 이것도 뭐 믿을걸요 이제? 아 저기 저 뒤에서 먹고 있네 이러면서 믿을 거야 아마. 이 찍들은 뇌가 없거든. 뇌가 없어.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어려운 투쟁이 비상 이번에 이름도 짜증나. 하여튼 검사 탄핵 추진과 한덕수 해임 건의안 뭐 이런 쪽으로 액션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강력하게 내각 전체에 대한 사의만부터 시작을 해갖고 검사들도 지금 뭐 손중성 검사를 비롯해갖고 정치 검사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시켜야 된다는 당내 여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저지를 거면 부결이 되든 정치 공방으로 욕을 먹을 거면 이쑤시개로 쑤시지 말고 대창으로 한번 찔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지금 오주연님도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당합니다라고 쓰셨는데 맞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원칙, 상식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기레기들이 다 확대 재생산해주고 알아서 기구 빨아주는데 우리가 뭘 한들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우리도 이제 전략 전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가서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찍들처럼 일베들처럼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됐죠라는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싸워줄 사람들을 뽑을 때 요 정도면 되겠죠라는 수준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진보 유튜브에 나오니까 또는 어디서 보니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괜찮게 말하더라.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사람 불러다가 얘기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강하게 압박 면접하듯이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배지 붙여가지고 국회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얘기들 들으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되게 전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내놨더니 저쪽에서 조금만 이거 하면은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걸음질을 치는 애들이 제일 먼저 뒷걸음질 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소위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애들이 먼저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전투력이 없는 거죠. 전투력이 없어요. 학교 좋은 데 나와가지고 언론사 딱 들어가가지고 내가 난데 하고 다녔던 애들 뭔가 그럴싸하게 말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일단 공격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뒷걸음질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다시 배지를 달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자 출신들이 그렇게 큰 기자 출신 절대 기자 출신들 믿고 걸러야 되는 게 기자 출신입니다. 왜냐면 언론인 출신들은 절대 안 돼요. 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고 뇌물 받는 사람이고 아니면 광고 따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하게 할 수가 없어. 강하게 안 해도 돼. 현실에 타협하는 게 평생 동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본인이 나서 막 악착같이 싸우는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방송사 출신이고 여기 언론사 출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냐면 어디 가면 대우받는 사람들이고 그거에 익숙하지 내가 쌈딱처럼 나 저런 거 안 해요. 진짜로. 결국은 이 사태의 본질은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겁니다. 특히나 수도권 공천권을 기존에 지자리 지키고 있는 애들이나 또는 유력한 원외위원장들이 받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지금에 있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수도권 압승을 통해 가지고 180석, 200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지금 사안인 거고 총선까지는 앞으로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분노와 결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늘 민주당이 반복해서 실수했었던 공천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뽑고 싶은 사람, 이 사람한테 기대감이 갈 수 있는 혁신 공천을 못 해내면요, 지금 있는 지지율 다 묻어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를 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하는 지금의 민주당 안의 수박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줘야 돼요. 어떻게든 공천권은 총재와 최고위가 만들어서 하향식 공천, 그리고 공정할 수 있는 경쟁 시스템 공천을 할 거고요. 물론 그런 공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박도 있을 수는 있겠죠. 진짜 우리가 잣대로 해가지고 다 나눠서 진짜 제대로 했는데 그래도 워낙 뭐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안에 있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합당하게 올라온 그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지만 그 한두 개가 샌다고 해갖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원칙만 세우면 됩니다. 복수 공천으로 기존에 있는 룰에 맞춰서 제대로 당원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공천 권한만 대표와 최고위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들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뭐 비대위 없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그리고 이미 그 비대위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수박들의 민낯이 드러나 버렸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에 대표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사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변화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번에 국민들한테 증명해야 되고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천을 갈 거고 이렇게 해갖고 공정하게 공천 심사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확정 짓는 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그리고 그에 맞춘 수박들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병원에 가실지언정 단식은 풀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참 외로운 싸움이네요. 외롭지 않게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계속 함께 해야죠. 예,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잘 싸우는 의원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계속 배지 달아줄 겁니다. 김용민 의원님 얼마나 잘 싸우고 계십니까? 진짜 잘 싸우고 계세요. 결국은 10명도 안 되는 민주당의 개혁 성향 의원들이 지금 170명, 165명의 역할을 대신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150명의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어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 해도 지금까지는 다 공천받았고 그 지역에서 3선, 4선 다 했어요. 아무도 없어야, 아무 잡음이 없어야 당연히 나는 배지를 연달아서 이어받는다. 당연순으로 현직 의원들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증명해내야만 민주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한반도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